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 가게가 조용해야 된다. 옆 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372쪽에 3장 건축 절차입니다. 우리가 콘크리트 비비는 시험이 아니죠. 그래서 건축 절차는 시험에는 많이 나오지 않고요. 그러더라도 이렇게 큰 흐름들은 좀 잡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요. 제1절 건축위원회 각 법마다 전문가위원회가 있죠. 제2절 2, 3, 4절이 이제 절차겠죠. 허가 신청 2절 허가 신청을 넣고 3절 관청에서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죠. 그러면 4절 허가받은 다음에 건축을 하고 5절 허가받은 대로 건축을 했는지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사용승인 마지막 검사 중공검사 사용승인 같은 말입니다. 사용승인을 받아야 된다가 있고요. 5절 사용승인 그 내용이 이제 이 중에서는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요. 제1절 건축위원회 등 굵은 1번 각 법마다 전문가위원회를 두고 있고 그 위원회의 심의 최종 심사를 거쳐 주요 계획 정책을 결정한다는 거고요. 다음 쪽에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구청장 둘째 줄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동그라미 2번은 이제 뒷내용하고 이어지는데요. 동그라미 2번 건축위원회 심의 받은 자가 심의 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이 상실된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 장기간 건축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주변 환경의 변화, 건축법령의 개정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됨. 건축심의의 유효기간을 설정해서 현재 주변 환경과 건축법령에 맞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함. 2년까지는 봐준다고요. 2년 지나면 꽝 새로 심의를 받아라. 동그라미 3번 둘째 줄 끝에요. 다음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작은 1번 국토부의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를 두고요. 작은 2번 시도와 시군구의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둡니다. 성격 완전 다른 거고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다른 거죠. 굵은 2번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를 분쟁위원회라고 합니다. 건축과 관련해서 A와 B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고요. A, 단독주택 10집 잘 살고 있었습니다. B, 어느 동네 아파트 건설하러 갔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A 집들이요. 그 바닥 갈라지고 벽 갈라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A분들이 B, 당신들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얘기했고요. B, 건설회사는요. 글쎄요. 그런 거 모르겠는데요. 6개월 전에 아르헨티나 지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모양이죠. 그렇다고요. A분들 화나시죠.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고요.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으로 가는 거는 시간도 돈도 워낙 많이 걸리고 참 약한 분들로서는 약자로서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쪽에 전문가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런 다툼에 대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답답한 한 명이 상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지리지리한 답답한 일이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버티고 있네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B한테 효력이 있나요? 없죠. 근데 만약에 B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B도 사인을 하면 날인을 하면 A, B의 합의가 되는 거죠. 또 다른 경우는요. A, B 얘기하다가 우리들이 계속 싸워봤자 똑같은 얘기. 전문가들한테 딱 맡길 테요. 그러면 좋아. 그러면 전문가들이 결론 내면 그것에 따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 B가 같이 합의를 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한테 맡기자고 한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결론을 냈어요. 결론을 내면 그러면 여기는 더 이상 사인할 필요가 없이 A, B의 합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도와주는 제도이죠. 이 중에 뭐라도 소송으로 가면 이건 딱 없어져 버리는 거죠. 소송이 더 센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하는데 이 표현만 좀 다른 겁니다. 전문가들에게 상담 신청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조정 신청이라고 하고요.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준 것을 조정안이라고 합니다. 이건 A가 답답해서 물어본 거니까 B가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직까지는 구속력은 없는 거죠. 여기는 전문가들한테 맡기자, 재판, 재결, 결재 그런 표현으로요. 재정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결론을 냈다고요. 재정안도 아니고 재정 문서라고 한 겁니다. 소송으로만 안 가면 더 이상 사인할 필요 없이 AB의 합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날짜가 있습니다.
거기에 뜻이 60일 15일이요. 그다음에 이쪽은 뭐 똑같이 곱빼기도 아니고 좀 약간만 다르죠. 120일 60일입니다. 자, 이상 내용이면 다 됐습니다. 보도록 하시죠. 2-1번 동그라미 1번 국토부에 분쟁위원회를 둔다. 동그라미 2번 다음 분쟁의 조정 제정을 한다. 다음 쪽에 있는 그 네모 3개요. 관계자끼리의 분쟁, 주민끼리의 분쟁, 기술자끼리의 분쟁, 그 셋 사이의 분쟁. 2-2번 조정과 제정형. 동그라미 1번 분쟁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어느 집에 벽에 금 갔는데 그게 아르헨티나 지진 때문인지 일본 지진 때문인지 그 건물이 낡아서 그런 건지 옆자리에 건물 짓는 아파트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주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거죠. 국토부에 있고 15명입니다. 건마다 그중에서 몇 명들이 모여서 건을 맞는 거죠. 조정은 3인, 제정은 5인 위원회에서 한다. 동그라미 2번 조정 신청은 1인 이상이 하고 상담 신청을 하는 거라고요. 제정 신청은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한다. 맡기자는 거죠. 두 번째 점 분쟁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제정 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된다. 동그라미 3번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소송으로 가면 소를 제기하면 이건 다 중지하고 알린다. 잠깐 스톱이 아니라 아예 없어져 버린다고요. 동그라미 4번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했으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제시받은 당사자는 15일 내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한다. 그 넷째 줄의 점의 셋째 줄이요. 당사자가 조정세의 기명 날인 하면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5번 제정위원회가 제정을 행한 경우에 제정문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으로만 가지 않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셋째 줄 끝에요. 소송으로 가지 않으면 당사자 간의 제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3번 이거 하는데 돈 들죠. 우리 세금으로 할 일이 아니잖아요. A, B끼리 쌈 붙은 거죠. 그래서 둘째 줄 당사자가 부담하고 쌈 붙었으니까 합의가 잘 안 되겠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하고 동그라미 2번 비용을 예치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쟁위원회 고도의 정가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니까 국토부에 있습니다. 조정 신청과 제정 신청, 상담 신청과 맡기자 그 단어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하셔야 되죠. 다음에 3번이요. 시도 시군구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 상담실과 비슷한 거예요. 여기는 말이 좀 복잡한데요. 그 그림을 잘 찾아가시자고요. 이쪽 관청이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있고요. 다음에 이쪽에요. 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원 전문위원회가 있고요. 여기에 어느 개인, 상담 신청인 개인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대학 교수들로 떠올려 보시면 되겠네요. 건축과 관련된 교수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신청인은 A라는 것을 하고 싶어 해요. 어느 자리에 10층 학원을 짓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관청에서 불허가 떨어졌으면 불허가 처분이 떨어졌으면요. 그러면 그건 처분이 떨어졌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것이 있기 전에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처분이 있기 전에 미리미리 얘기를 딱 나누고 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어떤 결론들을 모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신청인은 A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행정청에서는 A가 안 된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허가 처분이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공무원분이 아이고 그 자리는 그거 안 되는데요. 이분이 답답한 거죠. 다른 데는 된다고 그랬는데 또 내가 인터넷 찾아봐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교수들한테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전문위원회에 그 심의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날짜는 관계없고요. A 교수들이 봤을 때 그건 A 당신 얘기가 맞습니다. 아니면 A 그거 안 돼요. 10층하고 안 돼요. 라고 하는 둘 중에 어느 결론을 내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쪽 허가권자와 이쪽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공무원분도 A가 안 된다고 그랬고 여기 교수들도 A가 안 된다고 그랬으면 이분은
그러니까 그 더 이상 뭐 고집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 끝나겠죠. 그런데 교수들이 봤을 때 그거 A 되는데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보냈다고요. 그러면 이제 관청에서 허가권자의 문제가 걸리는 거죠. 허가권자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했는데 교수들이 지적한 걸 보니까 아이고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해피하게 행복하게 잘 끝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그 관청에서요. 무슨 소리요? 그건 당신들 대학 교수들, 당신들 책상 물림들 당신 얘기고 일선에서는 이건 안 됩니다. 지침이 이러하고 법률이 이러하고 지침과 기준이 이러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왔다고 치자고요. 물론 여기 존중 의무가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민원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건데 존중하는 거지 그 따라야 되는 하급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정청에서 만약에 A를 수용했으면 그걸 여기를 통해서 이쪽으로 보내주면 행복하게 잘 끝나는 거고요. 다음에 행정청에서 A 못하겠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위원회에서요. 우리는 A라고 봤는데 저쪽 관청에서는 허가권자는 계속 A가 아니라고 버티는디요? 라고 하는 걸 전달해 주겠죠. 그러면 이제 신청인은 더 화가 나죠. A라고 받고 교수들도 근데 관청이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시군구에서 진행됐던 것 대신에 그것이 이제 넘어섰으니까 시도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그리시면은 이해가 좀 나으십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다음 쪽에 있는 376쪽, 377쪽에 있는 문장 읽는 것은 생략하고요. 지금 그 흐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천천히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초점 하나는 376쪽 제일 위에 3-1번 거기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2번 질의민원은 허가권자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것으로 안정한다. 행정처분이 있은 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죠. 이 A, not A, A, not A, A, not A 그 상황들을 not A요. A가 아니라고요. 그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글들을 읽어가야지 글을 읽어서는 무슨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에 이제 378쪽으로 가시죠. 아까 보셨듯이 당연히 이제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다음에 건축을 하고 그다음에 허가받은 대로 했는지 사용 승인을 검사 사용 승인을 받게 됩니다. 허가 신청을 넣고요. 그다음에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가 떨어지겠죠. 허가를 받은 다음에 1년 내 건축을 하게 됩니다. 허가받은 대로 했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준공검사, 여기서는 사용 승인이라고 하죠. 이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굵은 1번, 미관지구의 건축물, 분양 대상 건축물은 허가 신청 전에 심의 신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한 장 넘어가서 보시면 굵은 2번,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본 절차 가기 전에요. 먼저 이쪽 내용을 이쪽을 보시는데 우선 380쪽 굵은 2번부터 보도록 하시죠. 380쪽에 굵은 2번이요. 사전결정 신청, 사전결정. 동그라미 1번 해설. 건축 관련 법령이 90여 개 이루고 허가받기 위해선 이해된 확인이 필요하나 다시요. 지금 책 380쪽이죠. 380쪽에 굵은 2번 사전결정 신청. 동그라미 1번 해설. 건축 관련 법령이 90여 개 이루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선 이해된 확인이 필요하나 일반 건축 허가 신청자로서는 일일이 개별 법령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 건축허가 신청 전에 원하는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허가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토지 매입, 도면 작성 전에 입지 규모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받을 수 있어 국민 편의를 향상시킨 제도이다. 먼저 해설부터 보시죠. 381조 아래 동그라미 8번 그 셋째 줄 사전결정 통지받았다고 건축할 수는 없다. 건축 허가를 받아야 건축을 하는 거고요. 사전결정 통지받은 경우 2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여 사전결정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결정 받은 내용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 2년의 효력기간은 해당 기간 중에 법령의 재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사전결정 받은 내용은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약간 감이 잡힐 듯 하면서도 선명하지는 않죠. 다시 이제 앞쪽으로 가고요. 379쪽이요. 379쪽에 그림 아래 동그라미 1번 문장.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가운데 일부인 다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하거나 대수선허가 신청하기 전에 간략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시도지사 시군구에게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작은 1번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 어찌고저찌고, 작은 2번 분양 목적 하는 건축물로 어찌고저찌고, 3번 4번이 있고요. 괄호 정식 설계 도면은 심의 통과 후 2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며 그 설계 도면이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에 따라 허가 불허가가 결정된다. 심의 신청 때에는 정식 설계 도면이 아니라 간략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고 되어 있고요. 다시 이제 앞쪽이요. 378쪽을 보시죠. 378쪽이요. 지금 보셨던 사전 결정이나 아니면 사전 심의라고 하는 이런 규정이 없었을 때요. 이거 만들어진 지 1년, 3년밖에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개인이 땅에 대한 법 300개, 건축물에 대한 법 100개를 알 수가 없잖아요. A라는 사람이 저 101번 땅은 지금 B 토지고요. 거기다 3층 학원을 짓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3층 학원을 짓고 싶은데 개인이 땅에 대한 법 300개, 건축물에 대한 법 100개를 알 수가 없다고요. 그걸 물어볼 수 있는 전문 자격증이 없어요. 건축사부는 그 건축과 관련된 것만 설계도면 또 아니면 뭐 지적 기사분들은 측량과 형질 변경 그거를 아시는 거지 400개 법을 다 아는 사람이 없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 제도가 없었을 때 뭐 남의 땅에다 도면 넣을 신청을 할 수는 없잖아요. A가 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했고요. 그다음에 돈 들여서 도면을 작성했죠. 그래서 허가 신청을 넣는 겁니다. 허가 신청을 넣었는데 로또 많듯이 허가가 떨어지면 다행인데요. 허가가 떨어지면 다행이지만 불허가가 떨어졌다고 치죠. 대부분 개인이 다 알 수가 없으니까요. 불허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A는 뭐 해야 돼요? 땅을 다시 팔아야죠. 그다음에 도면은 이제 슈조각 됐고요. 새 땅 다시 사야죠. 그러고요. 새 도면 떠야죠. 새 땅 다시 사고요. C 땅이요. 그리고 해서 다시 허가 신청을 넣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불허가가 떨어졌다고 치죠. 그럼 뭐 해야 되고요? 땅 다시 팔아야죠. 도면 갖다 버려야죠. 새 땅 사야죠. 그러고요. 다시 도면 떠야죠. 그렇게 해서 허가 신청을 넣습니다. 자 그런데 또 불허가 떨어졌다고 치죠. 그럼 뭐 하면 되고요? 땅 다시 팔면 되죠. 땅 팔고요. 도면 갖다 버리고요. 새 땅 사고요. 다시 도면 뜨고요. 이게 한두 번이냐고요. 이거 한 두세 번만 하면 경제적으로 파탄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2년, 3년 전까지 이랬었다고요. 이것들을 줄이자라고 하는 게 이쪽 제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네 가지인데 그 중에 두 가지만 해서요. 미관지구의 건축물과 분양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얘는 반드시 사전에 뭔 사전요? 이 정식 절차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심의를 신청해야 되고요. 그게 아닌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지을 수 있대요, 없대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요. 여기 결정이라는 게 뭐 허가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거고요. 사전 확인받는 그런 수준입니다. 상담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 땅이 있는데요. 거기서 3층 학원을 짓고 싶다고요. 근데 아까도 보셨듯이 뭐 할 필요 없이요. 토지를 매입할 필요 없이 도면을 작성할 정식 도면을 작성할 필요 없이 간략 도면 첨부해서 물어본다고요. 신청을 한다고요. 이쪽 지금 요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청에서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땅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다른 도면 넣어서 하는 거죠. 관청에서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고요. 그다음에 정식 도면을 넣어서 뭐에 들어오라고요? 건축 허가 신청에 들어오라고요. 본 절차에 들어와라 라고 하는 거죠. 본 절차에 들어오기 전에 그 사전에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또 도면 정식 도면을 만들기도 전에 미리 확인받을 수 있다. 중요한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인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가능하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으면 그러니까 그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그러니까 몇 년 안에는 들어오라고요. 2년 안에는 들어와라라고 하는 거죠. 정식 절차 2년에 들어와야 된다. 2년 동안에 법이 바뀌더라도 기득권 인정해 준다고요. 엄청난 혜택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러니까 흐름들을 잡고 가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책에 378쪽에 굵은 1번 미관지구와 분양대상 건축물의 사전에 허가 신청 전 사전에 심의 신청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절차가 그 379쪽 위에 그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절차에서는 그러니까 그 신청인이 그러니까 시도시군구에게 내고요. 시도시군구가 건축위원회에 보내죠. 그런데 신청인으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그냥 뭐 글자가 보이진 않아요. 그냥 자리만 짚는 겁니다. 신청인이 봤을 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재심의 신청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위원을 다시 확정해서 재심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문장을 보도록 하시죠. 다음 쪽 와서요. 380쪽에 동그라미 3번 위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간략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시도지사 시군구에게 건축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시군구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다시 확정하여 재심의 신청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지방건축위원회 재심의 안건을 상정한다. 동그라미 4번 시도지사 시군구는 재심의 신청한 자가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 그러니까 일시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 기록된 회의록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사본 제공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5번 좀 요 얘기였었죠. 건축위원회 심의받은 자가 심의 결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본 절차로 들어오지 않으면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이 가능하다고 되었던 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전결정 신청은 다음 쪽이요. 381쪽 동그라미 2번 허가대상 건축물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은 다 허가받는 게 원칙이죠. 모든 건축물 건축하려는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신청, 상담 신청 비슷한 취지입니다. 작은 1번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게 허용되는지 2번 건축물의 규모 어느 정도까지 지을 수 있는지 3번 허가를 받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 등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심의나 검토도 동시에 같이 물어볼 수가 있고요. 몇 가지만 10가지를 물어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2가지만 물어보고 나중 돼서 뭐해서 덜컥 걸려서 불허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물어볼 수 있는 건 다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겠죠. 동그라미 5-1번이요. 허가권자가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사전결정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1번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 2번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허가 등 3번 농지법 농지전용 허가, 4번 하천조명 허가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스톱 서비스인 거죠. 다른 것들도 같이 물어볼 수 있다고요. 동그라미 7번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을 받으면 입지, 규모, 용도 딱 거기까지요. 입지 101번 땅에 규모 3층짜리 용도 학원 지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본 절차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엄청난 혜택이라고요. 이거 없었을 때를 떠올려 보자고요.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래서 요때 그냥 여기는 간략 도면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 쪽 보시면 382쪽이요. 건축계획서 배치도 나 B 땅에다가 살 필요도 없이요. 도면도 없이요. B 땅에 3층 학원 짓고 싶은데 된대요? 안 된대요? 그것만 물어본다고요. 오른쪽이요. 이때 정식 도면이 들어가는 거죠. 건축계획서 배치도뿐만 아니라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구조도, 구조계산서, 시방서 이런 시방서를 보았나? 그다음에 실내 마감도,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옹벽도 정식 도면은 이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능하다고 대답 들었다고 해서 건축할 수는 없는 거죠. 도면 검토받은 적이 없다고요.
도면을 검토받은 적이 없으니까 건축할 수 없는 거고요. 정식 도면 들어가서 허가를 받고 그래야 건축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다. 굵은 3번 허가 신청. 허가를 받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국토부로 정하는 설계도서 정식 도면을 넣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있습니다. 3절 건축 허가요. 동그라미 3번 허가받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 등 21개 관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음 쪽 그 그림이 있죠. 원스톱 서비스 이제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다음에요. 동그라미 4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5번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된다.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건축 관계자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 관계자 가끔 어디 보시잖아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또 아니면 무슨 사고가 생기면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겠다. 그런 얘기 들으신 거죠. 책임질 사람들입니다. 책임질 사람이 바뀌었으면 누가 책임자인지 관청에게 알려야죠. 당연히 신고하는 겁니다. 제4절 건축의 착공 신고가 있는데요. 아까 허가받았으면 1년 내 착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착공 신고는 뭐냐면 굵은 1번 착공 신고, 동그라미 1번 허가대상 건축물, 신고대상 건축물,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 규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착공 신고 시한은 규정이 없습니다. 뜻은 이런 겁니다. 허가받은 것과 그다음에 착공 신고의 차이를 그걸 따로 두는 이유는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 1000만 명이라고 치죠. 그러면 차가 1000만 대가 바로 돌아다니나요? 장롱 면허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은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죠. 공인중개사가 자격증 딴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100만 명이 다 지금 중개업소를 내고 있나요? 아니죠. 실제로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관청 시군구에게 등록을 해서 중개업을 하는 거죠. 10만 명.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진행될 그 가능성과 그냥 잠재적 가능성과를 구분하자고요. 그 차이인 겁니다. 이건 장롱 면허일 수가 있다고요. 그냥 허가는 받았어요. 돈 없어서 안 짓는다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실제적인 가능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야 건축과 관련된 정책을 펼 수가 있겠죠.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3번 이어지는 거 생략합니다. 384쪽이에요. 굵은 2번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제목 그대로입니다. 건축 공사 현장은 안전하게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제대로 관리할지 안 할지 못 믿겠다 개꼬리 돈 묻어라 예치금 묻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며 국민 누구라도 법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는 빨간불 때 건너지 말자가 아니라 위해 방지 조치를 해야 된다고요. 애기들 다치지 않게 해야죠. 공사를 중단했으면.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고요. 위반하고 있으면 관청에서 위해 방지 조치를 하라고 명령을 때립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행해야 되는데 또 이행도 하지 않고 있으면 관청에서 네가 안 하면 우리가 한다. 대집행 들어가는 거죠. 대집행은 계고, 통지, 대집행, 비용징수로 가게 되는데요. 이것까지 다 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돈 받아내려면 또 이 사람이 그러면 돈을 제깍제깍 내겠냐고요. 아닐 수 있죠. 그래서 미리 돈을 묻어두게 한 겁니다. 그게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하는 건축주에게 공사비의 1%를 미리 묻어두게 한 거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돌려주면 되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림으로 다 되셨습니다. 다음 쪽이에요. 동그라미 6번 하나 더 추가하면 허가권자는 착공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후 예치금으로 사용해서 공사 현장 미관,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다. 2년 경과했으면 합니다. 이제 그 조치할 겁니다. 하고 바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 굵은 3번 공사 감리.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는 게 감리자이죠. 동그라미 1번 건축주는 대통령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 감리전문회사, 종합감리 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표요. 옆으로 5칸. 감리자를 첫 번째 칸 누가 지정하냐고요. 관청에서 집어넣을 거냐, 행위자, 시행자, 개인이 할 거냐. 두 번째, 세 번째 칸 개발사업, 정비사업, 공익사업이죠. 관청에서 집어넣는 겁니다. 5번째 칸 주택법,
그러니까 사익 사업이지만 덩어리가 큰 대규모 사업이죠. 관청에서 감리자를 집어넣습니다. 건축법은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 50제곱미터짜리 1층도 건축물, 1년에 10만 건 넘는 건축 허가가 있습니다. 관청에서 다 개입할 수가 없죠. 개인이 지 친구든 사돈이든 부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386조요. 5절 사용 승인으로 가게 됩니다. 먼저요. 그러니까 굵은 1번 그 바로 있는 표에서 첫째 줄 전체 검사 그 받는 게 원칙이죠. 허가받은 대로 다 끝내고 검사 받아서 쓰는 게 원칙이지만 부분 검사 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둘째 줄 국토계획법 개발행위는 개발과 환경과 시설이 세트로 가야 되니까 거기는 부분 검사가 없고요.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다 부분 검사 가능합니다. 표의 밑에서 둘째 줄이요. 건축법. 그러니까 사용 승인 전체 검사를 뭐라고 하고요?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분 검사를 뭐라고 하냐면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동별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별은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요. 임시 사용의 대표적인 예가 서울 잠실 롯데 2 123층 목적이지만 지금 7층까지만 먼저 쓰고 있는 거죠. 꼭 그게 한 동의 부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사용 승인 해주세요. 신청을 하면 검사에 들어가서 문제가 없으면 사용 승인을 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청 들으면 며칠 내 검사를 하라고요. 7일 내 검사를 하는 겁니다. 검사 기간이 몇 달 걸릴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이상이 답니다. 됐습니다. 문장 보시죠. 1-1번 동그라미 1번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이것저것 서류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동그라미 2번 허가권자는 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내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쉼표 검사기간 정해져 있지 않고요.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서를 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에 1-2번이요. 임시사용 승인, 부분 검사를 임시사용 승인이라고 하죠. 동그라미 1번 건축주는 사용 승인서 교부받기 전에 공사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 사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동그라미 2번에 임시사용 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대형 건축물,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굵은 2번 행정청의 업무는 시험 나온 정도들만 한번 그 자리만 읽어주시면 되고요. 굵은 3번 사용 승인 이후 유지관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쪽 가세요. 390쪽에 예전에 나온 거고 요즘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건물의 생애가 끝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철거는 내가 뜻을 갖고 철거하는 거니까 3-3번이요. 390쪽에 3-3번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신고 철철철철철철철철인 거고요. 동그라미 2번 건축물이 멸실됐다고요. 자연의 힘으로 멸실된 건 내 뜻이 아니죠. 자연의 힘으로 멸실된 거니까 멸실되고 나서 그 사후에 할 수밖에 없고요. 놀러 갔다 왔는데 집이 떠내려갔다고요. 우리 집 없어졌네? 신고하러 가야지. 그럴 사람이 이렇게 많겠냐고요. 그래서 아이고 세 글자 아이고 30일 내 신고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건축 절차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4장 계속 이어서 같이 보시죠. 특별건축구역 등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그 다음에 건축협정 얘기가 있습니다. 보시죠. 굵은 1번 특별건축구역은 디자인 자유구역 멋지게 지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한 장 넘어와서요. 393쪽 아래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별건축구역 1호, 2호예요. 먼저 왼쪽 그림은 일반 아파트와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동과 동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들끼리 다 뛰어다니면서 놀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 오는 날 부침개 가지고 옆집 갈 때, 옆집이 아니라 옆동 갈 때 아주 편하게 다니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오른쪽은요. 무슨 아파트가 그냥 산이 흘러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돼 있죠. 아무튼 얼마나 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둘째치고 아무튼 그 사과박스 이제 그만. 이렇게 이런 아파트도 한번 보자고요.
특별 건축구역입니다. 391조경 굵은 1번 디자인 자유구역 1-1번 동그라미 1번 특별건축구역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법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1-2번 새로 개발되는 곳에 다 지정을 하겠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실 필요 없고요. 1-3번 392조 1-3번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 보전 땅에는 지정할 수가 없죠. 작은 1번에 개발제한구역, 2번에 자연공원, 3번에 접도구역, 4번 보전산지, 5번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여기는 당연히 개발을 못하는 곳이니까 멋지게 지어봐라 라고 하는 걸 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4번 동그라미 1번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다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풀어주겠다고요. 마음대로 멋지게 지어보라고요. 그런데 괄호 용적률은 지켜야 된다. 건축주 떼돈 벌으라는 제도가 아닌 거죠. 용적률을 네 맘대로 그러면 하늘 끝까지 올리게 될 거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용적률은 지켜야 되고 작은 2번 건폐율 등을 봐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첫 번째 아파트 단지 동과 동 사이에 통로들이 다 그림자가 생기는데 다 봐준다는 거죠. 빼준다. 동그라미 3번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다음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전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한 동마다 찌끔찌끔 하지 말고 그 구역 전체에 통틀어서 크게 멋지게 하나 하자고요.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394쪽에 굵은 2번 특별 가로구역이 있습니다. 무슨 카페거리를 만들자고요. 좋은 일이죠. 저녁에는 치맥하시고 치킨과 생맥주요. 또 아침 낮에는 브런치 하시고 그런 이제 카페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2-1번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허가권자는 앞에 특별 건축구역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여기는 카페거리 수준이니까 국토부 장관 허가권자 시장군수구청장이죠.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서 건축을 이쁘게 건축하지 마라.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축을 통해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 이 법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미관지구에서 다음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 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미관지구에서 일정한 도로에 접한 양쪽 땅을 특별 가로구역으로 정한다. 1번 건축선을 후퇴시켰다고요. 그러면 그 자리를 이쁘게 하자는 거죠. 2번 리모델링 활성화.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 거기를 싹 털고 새로 올릴 거면 그 도면에 지구단위계획 등 도면을 붙여서 싹 만들면 되는 거지. 요렇게 하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리모델링이니까 놔두고 조금씩 고쳐가는 거잖아요. 3번 보행자 전용 도로 카페거리요. 4번 문화지구요. 서울 대학로, 인사동 등이라든지 그런 곳들을 이쁜 거리로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쪽 와서요. 동그라미 2번 특별 가로구역의 변경 절차 해제, 특별 가로구역 내 건축물에 관한 건축 기준 적용 등에 대해서는 특별 건축구역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 건축구역에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여기도 비슷하게 쓰겠다. 그런 취지다는 겁니다. 굵은 3번에 건축 협정이 있습니다. 개인들끼리 협정을 맺어서 하자고요. 먼저 협정이 없는 곳과 오른쪽을 보시면 협정이 없으면 그냥 개인은 자기 땅에다 자기 건물 짓는 거죠. 지금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만 바짝 붙여서도 못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민법에서 대지 경계선에서 0.5m 이상 띄어야 된다는 거니까 지금 왼쪽 그림도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들을 다 좀 떼야 됩니다. 그 안에다가 건물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동과 동 사이가 여기로 50cm, 여기도 50cm니까 1m 떨어져 있는 거고요. 자주 보시나요? 상가 건물에서요. 이동이 있는데 그 1m 사이 되는 곳에 담이 있기도 하고요. 담이 없기도 하지만 없으면 에어컨 실외기 몇 개 있고요. 저 안에 사람 들어갈 수도 없고요. 쓰레기들이 있고 이상한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 입구에는 쓰레기 봉투 몇 개 있고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모양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각각마다 2m 이상 접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하층 뭐 고만한 땅에다가 고만한 건물 지으면서 지하층 엄두가 나지 않고요. 각 동마다 주차면 하나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건축 협정을 체결하면 오른쪽이요. 4개의 대지를 한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4개라고 예를 들어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4동 건축물을 하나로 넣는 거라고요. 물론 대지 경계선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각각 이 따로따로 땅 주인, 건물 주인이 있는 거니까 협정을 맺는 거죠. 그렇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볼 때는 처자리에 큰 땅에 큰 건물이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크게 멋지게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또 이 4동 전체가 이 4개의 대지 전체가 어느 한 구석에서만 2m 접하면 되는 겁니다. 도로에 2m 접해야 된다. 큰 한 덩어리가 들었으니까 큰 지하층, 큰 주차장을 만들어서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렇게 하자는 게 건축협정 제도입니다. 3-1번 입법 취지는 생략하고요. 3-2번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이게 이제 목적인 거죠. 동그라미 1번 협정을 체결해서 둘 이상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맞벽 이제 뒤에 있습니다만 50cm 이내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같이 한 건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협정 인가를 받은 협정구역에서는 다음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협정구역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한 덩어리로 봐준다고요. 1번 대지의 조경, 2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 4번 지하층 설치, 5번 건폐율 용적률, 6번 부설 주차장 등을 한 덩어리로 봐준다는 겁니다. 특히 2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요. 2m 이상 접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그 덩어리 어느 한 구석만 2m 접하면 된다고요. 한 덩어리고 한 덩어리 땅, 한 덩어리 건물로 보는 거니까요. 큰 혜택이죠. 저 뒤에 맹지 땅 같이 붙여갖고 크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3-3번이요. 동그라미 1-1. 그러니까 토지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전원 합의로 그러니까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1번 지구단위계획구역, 2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3번 도시재정비촉진법의 존치지역, 4번 기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2번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죄송합니다. 1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면 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고요? 기지개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제한해서 통과시킴과 동시에 아니면 사후에 바로 협정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2번, 3번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3번 존치지역은 전부 철거가 아닌 거죠. 만약에 역시 마찬가지죠. 싹 밀고 새로 올릴 것 같으면 그 도면을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 여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 낮게 하자, 좋게 하자는 거니까 그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위 지역 구역에서 둘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필지 단위로 매매됨으로 여러 필지에 대해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3-4번 협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뭘까? 크게 첫 시험에서는 큰 초점은 아니겠고요.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 쪽 가세요. 3-5번 398조 협정의 인가. 자기들끼리 계약 맺은 건 민법이죠. 공법의 도장을 받아야 되죠. 동그라미 1번 협정 체결자 건축협정 운영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해서 특특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 시장군수구청장을 건축협정 인가권자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6번요. 협정 체결자 협정 운영회의 대표자는 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인가권자의 폐지 인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협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해서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신고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정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시작할 때는 전원의 합의로, 폐지할 때는 과반 동의로. 그런데 해서 혜택만 받고요. 그러니까 지금 특례를 적용해서 혜택을 받아서 착공신고한 다음에 자 우리 협정 끝내버리자 바로. 그래서 각각 또 없애버리고요. 이 사람은 좀 나쁜 목적이죠. 안 된다고요. 일정 기간은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인 거고요. 예, 관련된 3-6번 지문 하나로 거리로 들을 만은 합니다만, 그러니까 3-6번에 동그라미 1번 넷째 줄여 소유자 등은 인가 변경된 건축협정에 따라야 된다. 당연한 예의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약속을 했고 관청의 인가까지가 있었잖아요. 동그라미 2번 협정이 공고된 후 협정구역이 있는 토지 건축물 권리를 협정 체결자인 소유자 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협정 체결되어 있는데 나 그건 당신들 얘기고 나는 모르겠네. 그러면 이게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3-7 관청에서 이것저것 더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3-8 381 내용은 더 세부적인 사항이고 그런 다음 쪽에 있는 382 역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맞벽이라고 하는 표현과 관련된 세부 규정까지를 넣은 참고사항이니까 여기까지는 기억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건축 절차를 보신 거였죠. 그리고 건축구역, 특별 가로구역, 건축협정에 대한 내용들을 보셨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또 이제 뒷내용 계속 이어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